어느 군대에서나 가장 전계이고 최고의 훈련을 받았으며 가장 좋은 장비를 갖추고 가장 치명적인 병사들은 대개 특수부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질 구출, 대테러 작전, 그리고 적진 깊숙한 곳에서의 파괴 공작과 같은 가장 위험한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최고의 전개 요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하면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보다 더 뛰어난 부대를 찾기는 힘들 겁니다. 미 육군 델타포스와 미 해군 실팀 6입니다. 이 두 부대는 최근 기억에 남는 가장 대담하고 위험한 작전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라크에서 사람 후세인 생포,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납치 작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부대를 일련의 작전 경쟁이나 심지어 직접적인 충돌에서 맞붙게 한다면 누가 승리할까요? 두 부대 중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그럼 이 두 엘리트 부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지금 맞붙는다면 누가 승리할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두 부대는 많은 유사점이 있고 작전 능력에서도 상당 부분이 겹칩니다. 이 두 부대는 서로 다른 분야의 핵심 전문성을 지닌 고도로 특화된 부대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두 부대의 정확한 구성, 능력, 훈련, 심지어 이 부대에 합류하기 위한 선발 과정까지 파악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두 부대의 활동을 둘러싼 극도의 비밀주의 때문입니다. 두 부대의 작전 대부분은 극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미국 의회조차도 그들의 활동에 대해 사후에야 알게 되거나 아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네이비 실팀 6나 델타 포스의 활동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논평 요청엔 보통 논평하지 않는다가 답변이며 특별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두 부대 사이에는 건전한 경쟁이 있으며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때때로 같은 임무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각 부대의 전직 요원들이 쓴 몇몇 폭로 기사와 전기, 그리고 현직 및 전직 요원들과의 인터뷰를 보면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비밀주의 문제가 두 부대 사이에서 일종의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시아, 에어 앤 랜드, 팀 6 요원들은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책을 쓰거나 인터뷰 등 공개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델타포스 동료들보다 이런 경향이 두드러져 델타포스 내부에서 때때로 영광을 좇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긴장감이 너무나 뚜렷해져서 1996년에는 양측 대표들이 점수를 매기기 위해 공식적으로 싸움을 벌이기로 계획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난투극이 어느 부대가 더 우위인지에 대한 오랜 논쟁을 어느 정도 해결했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그 싸움은 기밀 명령이나 임무 때문이 아니라 경쟁팀 대원 한 명에게 예상치 못한 헤르페스가 생겨 취소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어떤 방식이 실제로 어느 부대가 궁극적으로 더 우수한지를 테스트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어떤 종류의 훈련이나 전투 상황이 전반적인 역량을 가장 잘 시험할 수 있는지, 각 부대에서 어떤 인원들이 참가해야 하는지, 그리고 몇 명이 참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튜버 마이크 리틀랜드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델타포스 요원들은 실팀 6대원들이 너무 쉽게 언론에 노출된다고 말합니다. 은퇴한 네이비 실 저격수 크리스 패티스가 흥미로운 제안을 합니다. 도전 과제로 선택된 훈련이나 갈등 상황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양측이 각각 최고의 전개 병사들, 즉 최전개 팀을 선발해서 서로 경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A팀 대 A팀의 대결이죠. 두 번째는 무작위로 선발한 병사들로 팀을 만들어 평균 능력의 부대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패티스는 전개 팀들끼리만 맞붙게 하면 양측의 최고 수준의 역량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전체 부대의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에 양측의 평균적인 병사들끼리만 맞붙게 하면 양측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때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두 대결 결과를 합산하면 누가 더 뛰어난지 더 잘 알 수 있다는 건가요? 두 군데가 대부분의 기준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충돌했을 때 누가 우위에 설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전투에서 승자를 가리려면 혁신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엘리트 부대 중 하나에 합류할 기회를 얻기 위한 선발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 과정을 아무리 힘들다고 표현해도 그 진면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팀 6는 미국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 실 시아 에어 앤 랜팀스의 최전개 티어 1 부대 미니입니다. 네이비 실은 해군 특수전 사령부 산하에서 활동하는 해군의 전개 특수부대입니다. 공식 명칭은 해군 특수전 개발 그룹 Naval Special Warfare Development Group, 줄여서 대브그룹 Naval Special Warfare Development Group라고 불립니다. 네이비실은 1962년에 창설되었으며 이는 육군 특수부대가 창설된 지 10년 후이고 델타 포스가 그로부터 15년 뒤 해군 자산으로 발전하기 전의 일입니다. 실팀은 주로 소규모 부대로 해양, 바다, 강, 습지, 해안선 등 수역에서 출발해 다시 돌아오는 해상 특수 작전을 수행하도록 훈련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문성이 발휘되는 곳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실팀은 그들의 광범위한 훈련 덕분에 물 위나 수중뿐만 아니라 육지와 공중 환경에서도 뛰어나게 작전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전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미국 보안 체계에서 실팀 6나 델타 포스보다 더 뛰어난 특수부대가 있다면 아마도 CIA의 극비 특수작전그룹, 즉 SOG일 것입니다. 줄여서 SOG라고 부르며 이 조직은 베트남 전쟁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팀 대원들은 계속 스페셜 오퍼레이션스 그룹, 선발 인력풀로 활동하며 그들의 뛰어난 군인임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네이비 실 트라이던트가 되는 것이 미군에서 가장 혹독한 업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원자들은 이미 해군 복무자여야 하며 입대 전 신체 검사, Armed Services Vocational Aptitude Battery, Armed Forces Qualification Test, CSART, Physical Screening Test 등 1년의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는 매우 혹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00야드 수영을 12분 30초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2분 내 팔굽혀펴기 42개, 윗몸 일으키기 50개, 턱걸이 6개 1.5마일 11분 이내 달리기를 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지원자들은 특수작전 부대의 실제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훈련은 1년 넘게 걸리며 세계에서 가장 혹독하고 강도 높은 훈련 중 하나입니다. 이 과정에는 약 8주간의 해군, 특수전 준비, 학교 24주간의 기초, 수중폭파 및 Sea, Air and Land, 훈련 3주간의 낙하산 점프 학교, 그리고 약 반년간의 Sea, Air and Land 자격 훈련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아남은 졸업생들은 특수전 작전사 해군 등급과 해군 사병 분류, Navy Enlisted Classification 5326 전투 수영 C에 연계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공식 배치 전 18개월간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는 각각 6개월씩의 개인 전문 훈련, 부대 수준 훈련, 그리고 임무 그룹 수준 훈련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경험을 쌓은 후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안의 실 복무와 2번의 배치 경험이 있어야만 그들은 실 팀 6에 합류할 자격을 고려받게 됩니다. 이제 진짜 재미가 시작됩니다. 만약 마조이스트라면 기본 실 훈련은 너무 힘들어 지원자 5명 중 4명은 기본 수중 폭파, 실 훈련 전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시작되는 이른바 헬 위크 동안에는 5일 동안 최대 약 4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고 한계까지 밀어붙여집니다. 훈련이 매우 혹독해 최소 17명의 실 후보생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북으로 훈련은 더 높은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지원자들은 대북으로 훈련 및 평가 부서의 감독해 길고 비밀스러운 선발 과정을 견뎌내야 지납니다. 그린팀, 즉 오퍼레이터 훈련 과정, 오퍼레이터 훈련 과정은 이미 전개실 대원들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과정은 신체 지구력을 극한까지 시험하고 팀의 위험이 될 정신적, 감정적, 전술적 약점을 드러냅니다. OTC는 6-8개월간 진행되며 지원자의 절반만 통과합니다. 탈락해도 나중에 재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접 전투 훈련 등 근접 전투를 포함합니다. 지원자들은 다양한 화기로 창고 크기 킬하우스에서 근거리, 좁은 공간 사격을 연습합니다. 다음 단계는 35,000피트 상공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며
지상 약 2000피트까지 낙하산을 펴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생존, 회피, 저항, 탈출, survival, evasion, resistance, and escape. 훈련으로 지원자들이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고 포로 상태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면 이제 실팀 6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데브그루. 대원들은 최고의 체력과 근력, 지구력, 전투 기술을 갖춰둬야 합니다. 즉, 호주 특수항공서비스연대, 영국 SAS에서 스페셜 보트 서비스, 캐나다 합동특수임무부대 등 해외 부대와 정기적으로 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가끔 델타포스 등 미국 특수부대와도 훈련합니다. 데브그루 대원들은 중요한 임무를 위해 특수훈련을 받습니다. 2024년 파이낸셜 타임즈는 데브그루가 1년간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비해 대만 지원 임무를 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훈련 내용은 추측할 수밖에 없으나 CIA에 따르면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2011년 유명한 넵튠 스피어 작전으로 9.11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파키스탄 아보타바드 은신처에서 제거하기 전 몇 주 동안 데브그루는 그 습격 작전을 철저하게 리허설했습니다. 여기에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든지 공격팀이 대비할 수 있도록 내부 벽을 이동시킬 수 있는 은신처의 실물 크기 복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실팀 6 내부에는 여러 팀과 부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신병 모집에 집중하는 그린팀, 공격 중심의 골드, 실버, 블루 분대, 이동 및 수송에 중점을 둔 그레이 분대, 베일에 쌓인 블랙 분대가 포함됩니다. 아마도 비밀 부대 내의 비밀 부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블랙 분대는 원래는 전담 저격수팀으로 지정되었으나 9.11 테러 이후 임무가 변경되었습니다. 블랙 분대는 첨단 부대 작전에 특화되어 있으며 정보 수집, 감시, 돌입 전 습격 준비 임무를 담당합니다. 데브그루가 미사일이라면 블랙 분대는 그 미사일을 목표에 정확히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블랙 분대는 전통적으로 전원이 남성으로 구성된 실팀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요원이 포함된 데브그루 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대가 해외 첩보 작전도 지원하기 때문인데 이때 여성 요원들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여성 요원들은 남성 요원만으로는 너무 눈에 띄는 환경에서 팀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프로필 소프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블랙 스쿼드로는 부족민으로 위장해 마을에 침투하여 군사 공격 전에 현지 주민들의 집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의도와 때로는 매우 개별화된 훈련 외에도 실팀 6팀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 장비를 포함해 가장 첨단 무기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장비는 대부분 기밀이나 도구 정보가 가끔 드러나기도 합니다. 2011년 빈 라덴 습격 때처럼 실팀의 스텔스 개조 블랙호크 헬기 한 대가 추락해 일부가 파괴됐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잔해를 분석한 결과 레이더 교란 기능이 적용된 아퓨리, 첨단 소음 감소의 기술, 그리고 맞춤형 기체 개조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부품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첨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을지 상상할 수 있겠죠. 마두로 납치 사건 때 베네수엘라 군 무력화에 사용된 소닉 무기 같은 것 말이죠. 이로써 이 비밀 부대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대로 여겨지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팀 6는 언제든지 즉각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대는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고 치명적인 정밀 작전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 상원의원 겸 은퇴한 실 요원 밥 캐리는 데브그루 같은 미 특수부대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끔찍한 선택과 나쁜 선택밖에 없는 상황, 즉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런 경우를 위해서입니다. 델타 포스도 비슷한 상황에 즉각 투입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상대와 비교하면 델타 포스는 어떨까요? 데브그루가 미 해군의 최전개 부대라면 델타 포스는 미 육군의 최전개 티어 1 특수작전 부대입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제1특수부대 작전 분견대 델타는 1977년에 창설되었으며 전투 응용 그룹, 즉 CAG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육군 분리 요소, 즉 Army Compartmented Element, 더 유닛, 태스크 포스, 그린,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델타포스라고 불립니다. 델타포스는 행정적으로는 육군 소속이지만 작전적으로는 미국 합동특수작전사령부 Joint Special Operations Command의 통제를 받습니다. 데브그루와 마찬가지로 델타는 대테러, 직접 행동, 인질 구출, 그리고 정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델타포스도 데브그루처럼 대부분 기밀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며 이 임무들은 종종 미국 정부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합니다. 하지만 데브그루가 엄격하게 네이비실 출신으로만 구성되는 것과 달리 델타포스는 미군 전역에서 대원을 선발하며 대부분은 다른 미 특수부대 출신이고 때때로 실대원이나 75연대 레인저 출신도 포함됩니다. 그래도 델타포스 입대가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델타포스 선발에 지원하려면 최소한 육군에 입대해야 하고 24에서 28 또는 53에서 54 계급을 달성해야 합니다. 하사부터 소령까지 계급이며 나이는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수 자격이 있거나 공수 훈련에 자원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Armed Services Vocational Aptitude Battery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 보안 인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 기록이 없어야 하며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군 복무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선발 과정에 관해서는 오히려 SEAL, Sea, Air and Land 보다도 훨씬 더 깊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팀 6와 에릭 헤이니의 인사이드 델타 포스크는 델타 훈련과 선발 과정을 다룬 몇 안 되는 1차 통찰 자료입니다. 선발 과정엔 고통스러운 신체 테스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브그루와 동등하게 해군의 지구력과 근력 테스트는 자연스럽게 수중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수영과 같은 것과 달리 델타포스는 육상 기반 능력에 더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델타 선발 과정은 18마일에 달하는 밤샘 육상 항법 코스를 포함한 고된 육상 항법과 행군 훈련으로 유명합니다. 40파운드 군장을 메고 이동하는 게 시작일 뿐입니다. 선발 과정이 진행될수록 군장은 무거워지고 완주 시간은 줄어듭니다. 최종 테스트는 롱워크라고도 불리며 45파운드 군장을 메고 40마일을 행군해야 합니다. 완주할 수 있는 시간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실팀 6와 마찬가지로 델타포스 지원자들도 심리적인 압박을 견뎌야 하며 심각한 육체적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심사위원회 앞에 서며 심리학자, 교관, 델타포스 지휘관이 있습니다. 이 위압적인 팀은 많은 질문으로 당신을 압박하고 모든 답변을 면밀히 분석합니다. 목표는 당신을 지치게 하고 정신적 압박을 견디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끝나면 델타 사령관이 델타 오퍼레이터 훈련 과정 참석 가능 여부를 알려줍니다. 대부분 통과하지 못하며 델타 선발 탈락률은 보통 90%입니다. 코스 자체에 대해서는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지만 동등한 데브그루 과정만큼이나 고되고 어쩌면 더 포괄적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 두 부대의 가상 대결에서 델타포스에게 우위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델타포스 OTC는 6개 블록 데브그루는 3개 블록으로 구성돼 비교됩니다. 첫 번째 블록은 데브그루와 비슷하게 사격술입니다. 처음엔 고정 표적 사격을 배우고 실력이 늘면 표적의 거리와 움직임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는 근접 전투로 넘어가서 방을 소탕하는 기본기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 명의 적과 인질이 점차 추가되며 이 과정 역시 데브그루의 OTC와 매우 유사합니다. 델타포스 두 번째 과정은 폭파 및 돌입 훈련으로 자물쇠의 따기와 일상용품으로 폭발물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효과적으로 물건을 폭파시키는 방법과 비슷한 기술들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인 통합기술훈련에서는 앞선 두 과정에서 배운 기술들을 실제로 적용해 역동적인 직접 행동, 대테러, 인질 구출 제압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엔 저격수와 통신 장비 훈련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는 트레이드 크래프트, 즉 스파이 학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첩보 활동과 정보 수집법을 배웁니다. 데드 드롭, 픽업, 신호 교환, 감시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과정은 경호입니다. 여기서는 미국 국무부 외교안보국과 미국 비밀 경호국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는 차량 조종과 방어 공격 운전을 배우는 고급 운전 과정도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종합훈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면 델타포스에 배치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Sea, Air, and Land 팀 6처럼 델타포스도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가진 여러 부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A, B, C, D 중대는 돌격 부대이고 E 중대는 항공부대, G 중대는 비밀 부대입니다. 션 네일러리의 Relentless Strike, The Secret History of Joint Special Operations Command에 따르면 이는 데브그루의 블랙 중대에 해당합니다. 각 돌격 중대는 3부대로 구성됩니다. 2부대는 직접 행동과 돌격에 집중하고 3번째 부대는 정찰과 감시에 특화되어 종종 적진 후방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저격수 부대도 배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팀 6처럼 델타포스 요원들도 군이 보유한 모든 첨단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만의 무기도 있습니다. 실팀 6부대도 규모가 작습니다.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요. 그들은 특정 작전에 투입되는 병력의 수나 전문화된 기술 면에서 아마도 더 유연할 것입니다. 그게 2부대 경쟁이나 충돌에 영향을 줄지 알기 어렵습니다. 도전이 양측 모두 동일한 병력 수를 포함하고 베티스가 제안한 것과 같은 표준화 메커니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최고의 부대 대 최고의 부대, 그리고 무작위로 선발된 부대 대 무작위로 선발된 부대 같은 방식입니다. 양측 무작위 선발 부대도 매우 건강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며 정교한 무기와 티타늄 지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상 환경에서는 델타포스 요원이 유능해도 실팀이 2버전 모두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입니다. 해군 부대원들은 수백 번의 전투뿐 아니라 훈련을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상 전투 상황에서는 델타포스 전개부대가 실팀 6대원들보다 아마도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무작위 선발 병력은 우위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접 전투에서 3명씩 2그룹이 맞붙는다면 동일한 무기를 가진 산업 공간에서라면 전개 병력이든 무작위로 선발된 병력이든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습니다. 양측 모두 너무나도 비슷한 교리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승부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과는 준비보다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첩보 활동이나 Very Important Person, 경호와 같은 더 전문화된 임무에서는 델타포스 요원들이 해당 분야에서 더 폭넓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무작위로 선발된 팀에서도 아마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실팀 6의 훈련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극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인 실팀 6 요원도 그런 임무에 충분히 잘 준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의 최전개 특수부대에 이처럼 많은 비밀이 존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특수부대를 한 개가 아니라 2개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큰 축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대를 서로 맞붙게 해서 어느 쪽이 더 뛰어난지에 대한 논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은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미국 최전개 특수부대의 어두운 세계로 뛰어들어 가장 중요한 군사 관련 뉴스와 분석을 매일 받아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